지금부터 화상 수업 이학습터로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다시 이제 연수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2020년 겨우 줌으로 하는 쌍방향 수업 방법을 익혀두었더니 이게 웬말 유료화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예상되는 시기는 8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줌이 그동안은 이제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공직자 통합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뭐 5365 같은 메일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죠. 자, 근데 얘네들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유료화로 넘어가는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을 위한 이제 다른 플랫폼이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학습터가 화상 수업이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학습터에서 제공하는 화상 수업 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줌만큼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아마 궁금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학습터의 화상 수업 서비스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상 수업을 위한 필수 장비는 3+1이라고 했는데 우선 세 가지는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모니터고요. 듀얼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는 화면 1은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또는 디지털 교과서를 띄우기 위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위한 화면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화면은 학생들을 보기 위한 화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화면에서 사라지더니 막 침대에서 방방 뛰고 날라차기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하나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고 있는지 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는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니까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웹캠이 필요합니다. 웹캠 같은 경우에 조금 고가의 웹캠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웹캠 안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5, 6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웹캠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으나 그 마이크 성능이 엄청 약해가지고 선생님 목소리가 거의 모기 소리처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만 원 돈 넘어가는 웹캠을 쓰시는 분들은 따로 마이크 구입을 안 하셔도 될 만큼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용 마이크가 함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담아놓은 마이크는 로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마이크인데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피읍이나 이제 뭐 키읔 이런 식으로 프 이런 소리들을 낼 때 마이크에 순간적으로 소리가 튀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그런 소리가 튀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는 특징의 마이크인데 이게 뭐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좀 오래 하게 될 것 같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의 마이크를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 수업 기능 내 가능한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이학습터 안에서 제공하는 화상 수업 서비스의 경우는 줌과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줌은 이제 클라이언트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또는 모바일이나 그러니까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에서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학습터에서 제공하는 화상 수업 서비스는 따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줌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의 이제 개발 방향이 수업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랑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업에서 활용하는 이렇게 화상 원격으로 이제 화상으로 이제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끌어와서 수업에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학습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LMS로서 또는 CLS로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는 공간 그리고 이학습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애초에 수업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원격 수업을 할 때 필요하신 기능들이 사전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화상 수업 기능은 있고요. 그리고 줌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회의실 기능이라고 하는데, 학생들끼리 이제 지정되어 있는 인원들끼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모둠 활동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도중에 학생이 이건 줌의 손들기랑 비슷한 건데, 질문 신청을 하면은 손들기처럼 이제 특정 이제 아이콘이 뜨고 선생님이 그 질문을 받아서 학생에게 발언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퀴즈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줌에 없는 기능이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화상 수업 중에 퀴즈를 등록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퀴즈를 배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퀴즈를 푼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설문조사가 가능한데, 원격 수업을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문조사지를 우리가 배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일이 막 손을 들어서 얘기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복잡한 게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이제 반티를 맞추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6학년 담임이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 여학생들의 사이즈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딱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정말 애매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5365의 폼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또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기능을 익힌다는 것 자체가 부담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그 안에 내부 기능 안에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화면을 활용할 수 있고요. 줌은 보조 화면을 활용하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보조 화면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렇게 PPT가 떠 있는데, 뭐 우측 하단에 작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자의 얼굴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조 화면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드로잉이 가능한 거는 줌에도 있는 기능이죠. 주석 기능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기능이 있고요. 출석 체크 기능은 줌이랑은 조금 다르게 학생들이 이제 번호대로, 출석 번호대로 쭉 나열이 되고 그냥 바로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지금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잘 참여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파일 보내기 및 채팅 기능이 같이 이제 줌처럼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화상 수업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상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학급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가오는 화상 수업은 일종의 예약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시간으로 조회나 종례 또는 바로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강좌를 등록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좌 관리에 들어가서 이 강좌 안에 있는 주제를 추가해서 이렇게 화상 수업을 바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수학 이렇게 적고, 뭐 시간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쭉 뭐 9시 10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을 지정해서 시간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리 하는구나 화상 수업, 이걸 바로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을 뭐 30분에서 이렇게 10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시간을 이제 원래 즉석으로 하는 경우는 40분까지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제한을 좀 더 훨씬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내부의 오늘 기능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한번 열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 화상 수업을 하는 방법은 바로 그냥 학급 페이지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기를 눌러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선 이 화상 수업 서비스를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바로 활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웹브라우저를 좀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의하실 게 바로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우리 업무 포탈 들어갈 때 정말 많이 쓰는데 그거 이외에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웹브라우저예요. 굉장히 느리고 이미 개발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뭐 따로 업데이트를 100% 안 해주는 브라우저다 보니까 이걸로 실행을 하면은 거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개발해서 배포를 한 엣지를 활용하시거나 구글에서 이제 배포한 크롬 또는 네이버에서 배포한 웨일 이런 거와 같이 최신 브라우저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신 브라우저로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이미 인식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좌측 상단에 어떤 창이 하나 떠요. 마이크랑 카메라를 허용하겠느냐 뭐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때 허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랑 화면을 허용을 안 해주면은 이 브라우저가 웹캠의 성능과 마이크의 성능을 땡겨오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도 선생님의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거나 캠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동을 잘 하도록 여기 보면 보이시죠?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 누르면은 지금 현재 이미 땡겨왔죠? 이 지금 현재 제 크롬이 마이크랑 카메라를 땡겨온 게 보이실 건데 땡겨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게 육아를 퇴근하고 지금 아기가 자는 지금 야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꼬질꼬질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이게 노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마이크가 작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마이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오디오 장치를 눌러서 혹시나 엉뚱한 마이크를 지금 불러온 게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디오가 만약에 안 뜬다 그러면 여기 또 비디오 장치에서 혹시나 다른 카메라를 혹시 땡겨온 게 아닌가 그걸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이렇게 눌러서 음악이 나온다면 소리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간편 매뉴얼과 상세 매뉴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이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설명을 마치고 수업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하니까 확인을 누르면 소리가 켜집니다. 되어 있는데 자, 확인 누를게요. 눌렀습니다. 자, 이게 이학습터의 이제 화상 수업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이 수업 시작 버튼을 안 누르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을 누를게요. 자, 누르니까 제가 앞서서 아까 설명하고 있는 동안 이미 7분이 지나서 33분 남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즉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40분의 시간 제한을 주거든요. 자, 그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면을 여러 가지를 등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가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크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작게 보조 화면도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터는 여기다가 메인 화면에 이제 여기다 강의 자료를 띄우고요. 서브 화면에 뭐 선생님의 이게 얼굴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언제든지 좀 즉각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영상 추가를 누르면은 총 5개까지 영상이 등록이 가능해요. 자, 선생님을 얼굴을 뜨게 하는 카메라 그리고 이제 함께 보기는 뭐냐면 학생들을 보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함께 보기 누르면은 함께 보기는 주화면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주화면에서 함께 보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접속은 안 했지만 이렇게 다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실제 접속을 하면 여기 얼굴이 막 나타나면서 막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을 이제 화면 공유하는 화면 공유도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카메라도 이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조 카메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제 얼굴이 나오고 있겠죠. 물론 지금은 포스트잇 때문에 노랗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또 이제 뭐 화면 공유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화면 공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 전체 화면 뭐 창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추가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수업 영상을 해놓고 언제든지 이걸 막 주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지금 포스트잇이 주화면으로 왔죠.
부화면을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화면을 선생님도 이렇게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끄면 다시 이렇게 초기 상태의 화면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인데, 이건 선생님의 마이크를 통제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켜주면은 학생들의 마이크를 켜주는 겁니다. 이걸 눌러서 학생들이 막 떠들잖아요, 수업 중에. 이거 눌러버리면은 그냥 학생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말할 권한을 다 뺏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기능, 그리고 녹화 일시 중지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작은 화면 숨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조 화면을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 학습부터 특유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상하로 뒤집히거나 막 좌우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걸 눌러주면은 카메라를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듀얼 모니터가 아닌 지금 제 컴퓨터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의 모니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두 개의 모니터가 있으면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살펴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렇게 학생들의 얼굴이 뜨는 창을 하나 따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띄워졌죠. 자, 이렇게 따로 띄워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창은 메인 이제 주 화면에 띄우고, 이거는 이제 듀얼 모니터에 두 번째 모니터에 띄워놓으면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올려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끌게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여기 제일 첫 번째는 채팅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학생한테 귓속말을 보낼 수도 있고,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어떤 링크나 공지사항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제대로 참여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보면 학생들이 다 회색으로 떠 있죠. 다 지금 학생이 접속을 안 한 시간인데, 줌에서 굉장히 출석 체크할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름으로 이제 안 들어오고 막 닉네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막 헷갈리실 거예요.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건 순차적으로 이게 애들이 학번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질문 초기화 기능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손을 들겠죠,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이 학생 이름 옆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은 학생한테 발언권을 줘서 학생이 질문을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눌러서 질문을 초기화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굉장히 유효한 기능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설문을 등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가장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면은 여기 설문조사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설문을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잠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택형으로 설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설문조사죠. 자, 그럼 첫 번째 설문 한번 등록해 볼게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학생들이랑 반 모자도 하나 맞췄었는데, 모자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1번 55에서 57, 2번 58에서 60, 61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해서 확인 누르면은 설문이 이게 등록이 된 거 보이시죠? 그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아무도 참여를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둠 기능이 있는데요. 자, 지금 모둠 시작하기 기능이 지금 현재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우선 모둠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6명씩 묶어서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인원은 옆에 있는 것처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작동이 안 되네요. 원래 이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둠을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할 때 모둠을 이렇게 몇 개씩 여러 개 생성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을 이렇게 끌어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둠을 구성을 따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모둠 초기화 룬탕이 이게 초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모둠을 다 만든 다음에 이 모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상 수업 서비스 이외에 학생들 그 모둠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둠방이 이렇게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모둠방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기능은 저기 이학스토의 주석과도 기능한 이제 드로잉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화면 이렇게 이제 있죠. 화면 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캔버스 투명도를 높여서 캔버스를 약간 반투명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의 두께와 정해서 이렇게 막 필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지우개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보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퀴즈를 등록하서 퀴즈를 출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신기한 기능인 참여 확인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딱 만약에 선생님들이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너 제대로 지금 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이런 창이 뜹니다. 학생이 확인을 누르면은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확인을 안 누르고 있다는 것은 이 녀석이 지금 수업을 안 듣고 뭐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퀴즈를 출제하시려면은 퀴즈를 먼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퀴즈를 등록해서 출제를 누르면 학생들한테 퀴즈가 다 일일이 배포되게 되고 학생들이 퀴즈를 풀게 되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 공유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학습지나 이런 거를 보내기 위한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학습 현황을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참여한 그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학생이 다 접속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고 여기 보시면 좀 퀴즈를 한번 등록하는 법을 볼게요. 이렇게 쉽습니다. 뭐 객관식 단답형, 객관식 다답형,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퀴즈를 제시하고 답변 항목을 입력해서 이렇게 정답으로 바꿔놓으면은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잠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퀴즈명 퀴즈 예제 이렇게 해놓고 답변 항목 답변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답변이 여러 개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하시면 돼요. 답변이 추가. 자, 만약 답변 3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꿔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얘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게 퀴즈를 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퀴즈, 그럼 아까 만든 퀴즈 예제가 있죠? 이걸 출제하시면은 퀴즈를 출제했습니다 하고 창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제가 출제함과 동시에 학생들한테 퀴즈가 출제되었습니다. 풀어주세요 하고 창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퀴즈를 푸는 것을 바로 이제 퀴즈 결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이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퀴즈 답이 결과가 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서 공유에 들어오면은 학생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공유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최대 100메가까지 선생님들이 만든 뭐 간단한 문서들을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자료를 올려가지고 학생들이랑 공유라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는 뭐 사실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위에 이제 자잘자잘한 기능 여기 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채팅 내역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고요. 그거 이외에 뭐 이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능이 보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기능이 엄청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기능으로 알차게 수업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걸로 이제 화상 수업 강의는 서비스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습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에듀테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